안녕하십니까. 약물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도 80살의 나이에 자연 임신에 성공하여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은 한 남성의 사례는 의학계에서도 기적이라 불립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남성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현대 의학이 밝혀낸 인체의 신비로운 회복 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한 오해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파란색 알약이 일시적인 혈관 확장제에 불과하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비법은 여러분의 몸속 꺼져가던 호르몬 공장을 다시 가동해 스스로 활력을 뿜어내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생명공학적 해법입니다. 단순히 하룻밤에 불타는 뜨거움이 아니라 신체 나이를 30년 이상 되돌리는 놀라운 세포 재생의 비밀을 지금부터 그 놀라운 기적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경 원장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을 넘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하고 심도 깊은 의학 정보입니다. 놓치는 내용이 없도록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대한민국 중년의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전성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쓰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생식 능력과 남성의 활력에 있어서는 이 말이 단순히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닌 철저한 과학적 사실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갱년기는 40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테론 수치가 매년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평균적인 통계일 뿐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70대와 80대임에도 불구하고 혈중 호르몬 수치가 30대 남성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 고환이라는 호르몬 생산 공장을 녹슬지 않게 관리하는 특별한 생활 습관과 생화학적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병원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요즘 통힘을 못 씁니다. 약 좀 처방해 주세요. 라며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만을 찾으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강제로 혈관을 넓히는 약물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자생 능력을 떨어뜨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차고 넘쳐 흐르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80살의 나이에 자연 임신에 성공한 사례자의 경우를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식세포 분열 능력과 혈관, 내피세포의 건강도가 전성기 시절 못지않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누군가는 50대에 이미 기능을 상실하고 누군가는 80대에도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시스템, 즉 혈관 개통과 내분비 개통의 상호작용을 아주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남성의 활력은 결국 혈액이 얼마나 힘차게 말초 신경 끝까지 도달하느냐, 그리고 그 혈액 속에 얼마나 건강한 호르몬과 영양분이 담겨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성의 중심부는 아주 미세한 모세 혈관들이 솜사탕처럼 뭉쳐있는 해면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혈액이 가득 차오르기 위해서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막힘없이 흘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탄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마음이 굴뚝 같아도 물리적인 반응이 오지 않게 됩니다.
이때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물들은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분해를 억제하여 강제로 혈관을 열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약물들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호르몬 리듬과는 전혀 무관하게 기계적인 작용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자연치유법은 다릅니다. 우리 몸 스스로가 필요할 때마다 강력한 천연 산화질소를 폭발적으로 생성해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단순히 잠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뇌혈관과 심장혈관까지 동시에 젊어지는 전신 회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항노화이자 회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살 등남의 주인공이 실천했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 혈관 내피세포를 되살리는 식이요법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 아주 작은 영양소 단위로 쪼개져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특정 영양소들은 혈관 벽을 청소하고 탄력을 복구하는 아주 강력한 특공대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아르기닌이나 시트룰린 같은 아미노산 계열 성분들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이것들을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산화질소로 변환되는 효율, 즉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좋다는 음식을 먹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노화된 위장관의 흡수 능력과 간에서의 대사 과정에서 유효 성분들이 다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귀중한 성분들을 온전히 소중한 그곳까지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마치 장작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섭취한 영양소가 폭발적인 에너지로 변환되게 돕는 보조 효소들이 있는데 이것이 결핍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비싼 보양식을 먹어도 그저 값비싼 소변을 만드는 일에 불과합니다. 의학적으로 조효소라 불리는 이 물질들은 주로 아연과 마그네슘, 그리고 셀레늄 같은 미네랄과 특정 비타민군의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아연은 남성 미네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전립선 조직과 전객 속에 농축되어 있는 핵심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테스토테론을 만드는 공장인 고환의 라이디히 세포가 태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이디히 세포는 뇌하수체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받아 남성 호르몬을 합성해내는 아주 중요한 세포인데 이 세포들이 산화 스트레스, 즉 몸속의 활성산소 공격을 받으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호르몬 생산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곧 세포가 산화된다는 뜻이고 이 산화를 막아내는 항산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80대에도 20대의 활력을 유지하려면 이 라이디히 세포를 활성산소의 폭격으로부터 철통같이 방어해내는 항산화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력한 항산화 식단을 유지한 노년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생식세포의 운동성과 모양이 월등히 건강했습니다. 또한 호르몬 수치 또한 유의미하게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이 라이디히 세포를 깨우고 혈관을 뚫어주는 최고의 식재료 조합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이 장어나 복분자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겠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훨씬 더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매일 식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붉은색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토마토나 수박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이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혈관의 유연성을 높여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과 지방을 함께 사용하는 조리법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지방과 함께 가열했을 때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사소한 조리법의 차이가 10년이나 20년이 쌓여서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을 때 누군가는 늦둥이를 보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바로 수면의 질과 호르몬의 상관관계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하루 종일 일정하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시간대에 하루 생성량의 대부분이 쏟아져 나옵니다. 즉,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공장은 야간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쓸 에너지를 전혀 비축하지 못한 채 방전된 배터리처럼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이 빈뇨나 야간뇨 때문에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늘리고 이 코르티솔은 테스토테론의 생성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마치 시소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남성 호르몬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따라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비싼 보약을 먹는 것보다 오늘 밤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수면 리듬과 약해진 방광 때문에 밤새 뒤척이는 분들을 위해 약물 없이도 배뇨 장애를 개선하고 깊은 잠을 유도하여 새벽 발기를 되찾아주는 아주 특별한 운동법과 생활 수칙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비뇨기과 재활 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검증된 요법들입니다. 꾸준히 실천만 하신다면 일주일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력되는 값이 바뀌면 출력되는 값은 반드시 바뀝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었던 무기력함과 자신감 상실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 오류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금 힘차게 돌아가는 엔진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80살 주인공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실천했다는 그 아침 루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밥상 위에서 절대 빼놓지 않았다는 의사들도 인정하는 천연자양 강장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지나쳤던 하지만 그 효능만큼은 산삼에 버금간다고 평가받는 이 식재료에 놀라운 배합 비율에 숨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어서 그 진가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섭취법과 타이밍을 지키는 순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마치 막힌 댐이 터지듯 엄청난 혈류의 파도가 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이 식재료 속에 포함된 특수 성분은 뇌의 시상하부를 직접 자극하여 선교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육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20대 시절 느꼈던 가슴 뛰는 설렘과 열정까지도 동시에 되살려내어 마치 신혼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식재료는 바로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마늘이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마늘을 완전히 잘못 드시고 계셨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많은 분이 마늘이 정력에 좋다는 말만 믿고 고기 먹을 때 구워 먹거나 찌개에 넣어 푹 익혀 드십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섭취 방식은 마늘이 가진 회춘의 핵심 성분을 대부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마늘이 온전한 상태일 때는 존재하지 않다가 마늘을 칼로 다지거나 으깰 때 알리이네이스라는 효소가 작동하면서 비로소 생성됩니다. 이 알리신이야말로 혈관을 확장하고 혈전 생성을 막으며 페니실린보다 강력한 살균 작용으로 비뇨기 계통의 염증을 잡아주는 천연 항생제이자 혈관 청소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알리이네이스 효소는 열에 매우 취약해서
다지자마자 바로 뜨거운 냄비에 넣거나 불판에 구우면 알리신으로 변환되기도 전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하여 천연 비아그라로 만들려면 반드시 마늘을 으깨거나 다진 후 바로 조리하지 말고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방치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효소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알리신이 폭발적으로 생성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알리신은 이후에 가열하더라도 그 영향이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80살의 나이에도 아이를 갖게 한 주인공의 비결은 바로 이 으깨고 10분 기다리기라는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화학적 원리를 매일 실천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알리신이 비타민 B1과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전혀 새로운 물질로 재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돼지고기와 마늘을 함께 먹는데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합니다. 보통의 수용성 비타민은 몸에 흡수되고 남으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마늘의 알리신과 결합해 알리티아민이 되면 지용성으로 성질이 변하면서 체내 흡수율이 수십 배 높아집니다. 처해로 배출되지 않은 채 혈액 속에 오래 머물며 지칠 줄 모르는 스태미나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계가 주목하는 활력의 시너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연료를 주입해도 그것을 태울 엔진, 즉 근육과 신경이 죽어 있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중년 남성의 활력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뱃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내장 지방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발기부전 환자분들의 뱃살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단순히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장 지방 자체가 남성 호르몬을 잡아먹는 거대한 기생충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세포에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녀석은 남성의 활력 원천인 테스토테론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강제 변환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즉, 뱃살이 나올수록 내 몸의 남성 호르몬은 사라지고 점차 여성화가 진행되어 가슴이 나오고 근육이 줄며 심지어는 고환의 크기마저 위축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이 비싼 보양식을 챙겨 먹으며 애써 만든 남성 호르몬을 뱃살이 전부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남성의 회복은 이 아로마타제의 활동을 저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헬스장을 끊고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관절을 보호하면서 내장 지방을 태우고 동시에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여 그곳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법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근육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종아리 근육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려면 중력을 거스르는 힘이 필요한데 하체 근육이 펌프질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혈액은 다리에 고이고 정작 중요한 골반 주변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는데 이는 전립선과 회음부 혈관을 짓누르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장시간의 좌식 생활은 골반 내 혈액 순환을 차단하여 전립선을 붓게 만들고 신경을 둔화시킵니다. 80살 등남의 주인공이 실천했던 운동, 루틴 중 하나는 바로 와이드 스쿼트와 케겔 운동의 결합이었습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허벅지 안쪽의 내정근을 자극하는데 이 내정근은 생식기로 가는 혈류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 괄약근을 조이는 케겔 운동을 병행하면 전립선을 받치고 있는 골반저 근육이 강화됩니다. 마치 헐거워진 수도꼭지 패킹을 새 것으로 교체한 것처럼 요실금을 막아주고 발기 시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저장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하루에 딱 10분 TV를 보면서 하는 이 간단한 동작이 비뇨기과 수술보다 더 강력한 치료 효과를 낸다는 사실은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온도입니다. 남성의 고환이 왜 몸통 밖에 덜렁거리는 주머니 형태로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정자를 만드는 공장이 1000보다 2, 3도 정도 낮은 온도에서 최적의 가동률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꽉 끼는 속옷이나 사우나를 즐기는 습관, 그리고 전기 장판 위에서의 수면이나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등은 고환의 온도를 1000보다 높게 만들어 정자 생산 능력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고환의 열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영구적인 불임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쉴 때만큼은 헐렁한 트렁크 팬티를 입거나 가능하다면 통풍이 잘 되도록 노팬티 생활을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남성 건강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실제로 잠잘 때 속옷을 벗고 자는 습관만으로도 새벽 발기 횟수가 증가하고 정자의 활동성이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통풍과 쿨링은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정력 관리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혈관을 뚫어주는 식재료와 호르몬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결국 스위치를 켜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란 바로 뇌와 신경계의 연결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이 겪는 기능, 저하의 상당수는 신체적인 문제보다 심리적인 위축과 자율신경의 불균형에서 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이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흥분시켜 혈관을 수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서 긴장하면 입이 바짝 마르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침샘의 분비를 막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긴장과 불안은 말초 혈관을 꽉 잠가버려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인 부교감, 신경이 우위일 때 비로소 혈관 문이 열리고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의지대로 조절되지 않는 이 자율신경계의 스위치를 발기 모드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뇌를 속여서라도 몸을 반응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호흡법과 마인드 컨트롤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몸에는 누르기만 해도 즉각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골반으로 가는 혈류량을 급증시키는 신비의 버튼과 같은 혈자리들이 존재합니다. 한의학적인 혈자리를 현대의학적 해부학으로 풀어보면 주요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길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곳을 적절한 압력으로 자극해 주는 것만으로도 마치 죽어있던 전선에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 감각과 함께 아랫도리가 묵직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지압점 중 하나는 바로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위쪽으로 올라간 지점에 위치한 삼음교라는 혈자리입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간과 신장, 그리고 비장의 3가지 경락이 만나는 교차점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생식기 건강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급소 중의 급소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보아도 이 지점은 종아리 안쪽을 흐르는 후경골동맥과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과 일치합니다. 저녁 샤워 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분과 서로 이 삼음교를 지그시 눌러주며 마사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혈액순환을 돕는 차원을 넘어 이곳을 자극하면 골반 내부의 부교감 신경이 깨어나면서 남성의 전립선과 여성의 자궁 쪽으로 따뜻한 혈류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발기부전 환자들에게 침술 치료를 병행했을 때 가장 빈번하게 자극하는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꾸준한 지압만으로도 야간요 횟수가 줄고 아랫배의 냉기가 사라졌다는 임상 보고가 줄을 잇습니다.
또한 발바닥 정중앙에 움푹 들어간 용천혈 역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활력의 스위치입니다. 생명력이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뜻의 용천혈은 말초 신경을 자극하여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옛날 새신랑의 발바닥을 다듬이 방망이로 때리던 풍습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첫날 밤을 위한 조상들의 지혜로운 의학적 처방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스위치를 켰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파트너와의 교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중년 부부가 각방을 쓰거나 잠자리를 단순한 배설이나 의무 방어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스킨십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호르몬 치료제입니다. 피부가 맞닿을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스트레스는 남성을 죽이는 주범입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절대 혈관이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리적인 안정감과 이완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신체적인 반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삽입을 시도하거나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서로의 처언을 느끼고 안아주는 비성적인 스킨십부터 시작하여 뇌의 긴장을 풀어 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0살 등남의 주인공 부부가 강조한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누는 대화와 마사지였습니다. 정서적인 유대감이 바탕이 되었을 때 남성의 몸은 본능적으로 파트너를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도 물리적인 통로인 전립선이 막혀 있다면 소변 줄기도 전객의 분출도 시원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립선은 전객의 30% 이상을 만들어내고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며 요도를 감싸고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전립선이 호두알 크기에서 점차 달걀이나 사과만큼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남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남으며 바지 지퍼를 올리다가 찔끔거리는 수치심은 남성의 자신감을 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이 거대해진 전립선을 다시 부드럽고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쿠크르비타신과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필수적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해 호박씨나 소팔메토 같은 식물성 씨앗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물질들입니다. 이 성분들은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효소를 억제하여 비대해진 조직을 가라앉힙니다. 또한 요도, 괄약근의 탄력을 회복시켜 오줌발을 다시 힘차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늙은 호박의 씨앗을 말려서 간식처럼 하루 한 줌씩 섭취하는 습관은 서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천연 전립선 치료법이자 남성 건강의 비기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보건당국에서는 호박씨 추출물을 약용 식물로 인정하여 벤뇨 장애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시중에 파는 가공된 견과류보다는 첨가물이 없는 생호박씨를 직접 볶아서 드시는 것이 산패를 막고 유효 성분을 온전히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강 신호등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의 인사, 즉 야간 수면 중 발기 현상입니다. 건강한 남성은 수면 중 렘 수면 단계마다 자신도 모르게 3회에서 5회 정도 자연적인 발기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뇌의 성적 자극과는 무관하게 신체가 스스로 해면체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여 섬유화를 막고 기능을 유지하려는 자가 정비 시스템입니다. 만약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텐트를 치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이것은 단순히 정력이 약해진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아주 위험한 경고입니다. 비뇨기과 의사들은 발기부전을 심혈관 질환의 예고편이라고 부릅니다. 남성의 그곳 혈관은
심장 혈관보다 훨씬 가늘어서 혈관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래쪽이 서지 않는다는 것은 머지않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반응이 사라진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며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며 즉각적인 생활 습관 교정과 혈관 관리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혈관 나이를 20년 젊게 되돌리고 잃어버린 아침의 활력을 되찾아 줄 가장 확실하고 즉각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기적의 분자인 산화질소의 농도를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특급 주스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주스는 시중에서 비싸게 파는 그 어떤 자양 강장제보다 강력한 혈관 확장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재료 또한 동네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채소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 또한 이 산화질소의 원리를 발견하여 비아그라 탄생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 이 주스 한 잔이면 자연적으로 그와 유사한 효과를 부작용 없이 더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마시는 즉시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손발 끝까지 혈액이 맹렬하게 도는 것이 느껴지는 이 천연 혈관 확장 주스의 황금 비율 레시피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기적의 주스 재료는 바로 땅 속의 붉은 피라고 불리는 비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트를 갈아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화학적 배합 공식이 있습니다. 비트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질산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질산염이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려면 반드시 입안의 침, 즉 타액과 섞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위산의 도움을 받아야만 비로소 기체 상태의 산화질소로 바뀝니다. 이 변화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꼭 함께 넣어야 하는 것이 바로 수박과 레몬입니다. 수박의 흰 부분에 풍부한 시트룰린은 혈관 확장의 재료가 되고 레몬의 비타민C는 생성된 산화질소가 산화되어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천연 비아그라 주스 일명 활력 칵테일의 황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찐 비트 4분의 1개와 수박 1쪽, 그리고 레몬 반 개의 즙을 준비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 마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씹어 먹듯이 아주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꿀꺽꿀꺽 삼키면 타액과 섞일 시간이 부족하여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환되지 못합니다. 이 주스를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마신 뒤 가벼운 산책을 하여 혈액 순환을 돕는다면 일주일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마다 놀라운 신체 변화를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 100세까지 시들지 않는 뇌의 성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습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습관은 여러분의 도파민 수용체를 파괴하여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불감증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현대인의 99%가 매일 밤 스마트폰으로 저지르고 있는 이 끔찍한 실수만 바로잡아도 여러분의 남성성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는 짧고 자극적인 영상물들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하고 흥분할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우리 뇌의 도파민 저장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속의 화려하고 자극적인 영상들은 현실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과도한 시각적 자극, 즉 초정상 자극을 뇌에 쏟아붓습니다. 매일 밤 이런 강렬한 자극에 노출된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만을 원하게 되고 결국 현실의 평범한 파트너나 느릿한 스킨십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도파민 불감증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포르노그래피 유발성 발기 부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신체 기능은 멀쩡한데 뇌가 반응하지 않아 발기 명령을 내리지 않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평범한 밥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그 불타오르던 야성을 되찾고 싶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치우십시오. 그리고 도파민 단식을 선언하십시오. 디지털 자극을 차단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와 살결의 감촉 그리고 나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심심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뇌가 강한 자극에 절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시간이 지나면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다시 회복되면서 작은 스침에도 전율이 흐르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만으로도 심장이 반응하는 건강한 자연산 활력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약물이나 수술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총 4부에 걸쳐 80세도 아이를 가질 만큼 강력한 남성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살리는 식사법과 전립선을 지키는 생활 습관, 그리고 죽어가는 신경을 깨우는 혈자리 지압과 뇌를 젊게 만드는 도파민 관리까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멀리 있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루 일과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누군가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며 포기하고 병원을 찾지만 누군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들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제2의 제3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70대, 80대가 되어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재생하고 변화합니다. 80살의 나이에 등남을 한 그 기적의 주인공은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꾸준함의 승리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헐렁한 옷으로 갈아입고 마늘을 으깨어 식탁에 올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삼음교를 마사지하며 스마트폰 대신 따뜻한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깨우고 호르몬을 춤추게 하며 결국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황금빛 노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의학은 차가운 과학이지만 그 의학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뜨거운 실천 의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긴 이야기가 대한민국 모든 중년 남성분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청춘의 불꽃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소중한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 그리고 벅찬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활기찬 매일을 응원하겠습니다.